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한때 배달앱에서 배달의 민족이 엄청난 기세로 시장을 삼키며 새를 키웠던 적이 있죠. 그런 시절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배달발 쩐의 전쟁에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민족도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달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후발 업체들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은 상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 경영진은 최근 비상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회의에선 초긴장 상태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경쟁업체의 추격은 거셉니다. 특히 쿠팡의 쿠팡이츠 성장이 무서운데요. 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 6월 월간 활성 이용자는 4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쿠팡이츠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통을 제치고 국내 3위 배달앱으로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선 2위인 요기요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의 위메프5 역시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위메프5의 6월 MAU는 1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배달 시장에서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사실상 현재의 월정액 수익 모델을 손보지 않고서는 수익을 확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쿠팡 등 경쟁사에 비해 자본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죠. 반면 쿠팡이츠는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받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배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문건당 1,000원이라는 소액의 수수료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메프5도 가맹점주들이 서버 비용 주당 8,800원만 부담하면 중개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많은 감염자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도, 미국, 이란 등 여러 국가가 발표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의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집계보다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1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CDC는 5월 30일 기준 미주리주 주민의 항체 보유율을 2.8%인 17만 1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집계된 누적 감염자 12,956명의 약 13배에 달하는 수치죠. CDC는 뉴욕시의 경우 5월 초 기준 인구의 24%인 204만 명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공식 집계된 누적 감염자 약 16만 명의 13배죠. 이처럼 CDC 연구진은 실제 코로나19 감염자의 수가 보고된 수를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증상이 없었거나 증상이 경미하는 등 감염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델리주 당국은 델리의 실제 코로나19 환자가 집계보다 약 37배나 많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8일 이란의 코로나19 환자가 실제로는 2,5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건부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란 정부가 공식 집계한 확진자는 26만 9,440명에 그쳤죠. 대통령이 직접 실제 환자가 이보다 92배나 많을 수 있다고 공개한 것인데요. 만약 이란 보건부의 보고서처럼 감염자가 2,500만 명일 경우 이란 국민 10명 중 3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도 대구의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8만 5천 명 이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죠. 대구의 누적 확진자는 21일 기준 6,936명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27배나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구 카톨릭대 병원과 경북의대 등 공동연구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일반 환자 103명과 보호자 95명 등 198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7.6%인 15명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대구 지역에서 약 18만 5,290명이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다고 추정한 것입니다. 스타벅스의 굿즈는 나올 때마다 속된 말로 난리도 아닌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디백 때문에 술렁대던 스타벅스가 이번에는 우산으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레디백 열풍이 가시기도 전에 21주년 기념 기획상품 장우산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한정수량 장우산 MD 상품은 하루 만에 대부분 품절됐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추가로 공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스타벅스는
장우산, 키링 등으로 구성된 21주년 MD 상품은 출시 하루 만에 재고의 90% 이상이 소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매장별로 아직 남아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스타벅스는 21주년 기념 MD 상품과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상품은 장우산, 머그, 글라스, 엠마 텀블러, 데이머그, 키체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재기 논란을 일으켰던 레디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처음부터 구매 수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머그, 글라스, 텀블러는 1인 1개, 우산과 키체인은 1인 2개로 한정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끈 상품은 장우산이었는데요. 머그잔, 텀블러 등은 평소에도 판매하는 다른 상품이 있는 데다 장마철과 맞물려 고객의 니즈를 저격했다는 분석입니다. 구매를 못한 소비자들은 맘카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재고가 남아있는 매장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구하거나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장우산 등 21주년 MD 상품들이 웃돈을 얹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N번방 소식으로 충격에 쌓였었죠. 이번에는 N번방 방지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인데요.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 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금칙어 기능, 연관 검색어 제한 등을 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 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인 필터링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피해 상담소, 그 밖의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 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등을 규정했다고 하네요. 미국의 괴짜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군 위성을 쏘아올린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죠. 뉴스원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로켓의 대기권 탈출 후 분리된 페어링 양쪽 모듈을 처음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수된 페어링은 지난 21일 오전 발사된 한국의 첫 군사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를 감싸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페어링 양쪽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어링은 로켓의 상부에 위치하는 부품으로 우주 발사체가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공기 저항과 마찰열 등으로 인공위성이나 유인, 무인 탐사선 등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덮개입니다. 발사체가 안정적으로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페어링은 분리되는데요. 페어링에는 발사로 운반하는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구성 있는 설계부터 열 차단, 진동 차단 등을 위한 기술이 적용됩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쓰이는 페어링은 제작에 약 72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과 스페이스X는 5월 30일 크루 드래건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데 성공해 첫 민간 유인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지구 궤도에 진입 후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목표 궤도에 안착된 이후에는 한국군의 군사통신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의 군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기차를 자가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디넷 코리아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 자동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 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최대 5년 뒤로 미루고 현행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 체계도 손본다고 하는데요. 현재 승용차에 국한된 수소 전기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소 충전소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그린 뉴딜 정책 방향, 주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구매 지원 물량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는데요. 여기서 구매 지원이란 현재 전기차,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누적 113만 대, 수소 전기차 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누적이 아닌 연간 전기차 보급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난해 9만 대 수준에서 내년 10만 6천 대에서 2025년까지 28만 8천 대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죠. 손삼기 환경부 대기 미래 전략 과장은 유럽과 미국에서 2023년에서 2025년이 되면 전기차와 일반차의 생산 단가가 같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매 보조금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가 예상한 미래차의 대중화 목표 시점은 2022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반하여 전기차 충전료 특례 할인은 내후년 폐지될 예정인데요. 당장 이달부터 기본료와 전기요금 할인율이 각각 100%, 50%에서 50%, 30%로 줄었고 2022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없앱니다. 이렇게 되면 예비 구매자들이 구입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특례 할인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료 부과체계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세제 혜택도 연장한다고 하죠.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2025년까지 급속 1만 5천 기, 완속 3만 기를 더해 총 4만 5천 기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